오늘은 그 영화보다 조금 더 가볍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그리고 그 시리즈의 원작이 원서인 것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쌍둥이 책이 아니라 쌍둥이 스토리인데요. 세 가지 시리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토리, 쌍둥이 스토리인데요. 이 도서 The Last Kids on Earth입니다. 이 도서는 이제 4점대 픽션 도서입니다. 초등 중학년 이상이면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파가 되게 재밌게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이 이 책을 막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4학년쯤부터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에 출간을 해가지고 2023년 11월까지 이제 최근까지 시리즈가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책이 상당히 사랑을 받구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내부의 사파가 한몫하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로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이들이 이제 손에 굉장히 땀을 쥐게 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몬스터 아포칼립스,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좀비, 괴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출현을 하면서 물리치기 위해서 나무집에서 살고 팀을 꾸려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 역경을 헤쳐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도서로 읽어도 좋고요. 도서가 좀 어렵다 느끼면 넷플릭스로 먼저 시각화해서 보고 그리고 도서로 다시 돌아가서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입니다. 이 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이라는 영화로 2005년에 이미 짐 캐리가 주인공이어가지고 나와 있었죠. 이 시리즈는 사실 제목처럼 unfortunate한 이벤트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어쩌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미국의 이제 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1편이 The Bad Beginning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편이 지금 The End까지 이렇게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책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면서 리딩 레벨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편의 리딩 레벨이 6.4이고 13편의 리딩 레벨이 7.3인데요. 내용상으로는 초등 고학년이 읽을만 하지만 리딩 레벨 자체가 조금 높기는 하네요.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넷플릭스에 시리즈 3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 읽기로 좀 벅찬 친구들에게 완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도서는 사실 리딩 레벨이 높은, 그 리딩 스킬이 좋은 초등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요. 책 속의 풍자나 수준 높은 단어들의 그 표현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요. 이 도서만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와 판타지적 요소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도서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독서력이 좋은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영상이 거의 책을 읽는 거랑 똑같다라는 점이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그 에피소드 하나씩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거나 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서는 더 매직 스쿨버스입니다. 신기한 스쿨버스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도서로도 접하고 계시고 영상으로도 많이 접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과학 수업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사실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과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원서를 읽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딩 그 지수는 3.1, 4.1이라고 해도 그 IL, 인트레스트 지수, 흥미 지수는 그 초등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긴 하는데 내용과 어휘 면에서는 책을 오롯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이제 느낌의 책인데요. 초 3, 4 정도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원서에는 사파가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슬로우 리딩하며 읽어도 좋은 아주 교육적인 도서들이긴 하고요. 학년별로 읽을 수 있게 리더스부터 챕터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의 연령과 그리고 영어 리딩 스킬에 맞춰서 도서를 골라서 단계별로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서입니다.
과학도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단계별 노출시키는 것이 나선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과학에 흥미 없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원서로 접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로 함께 있는 도서를 읽는다면 진짜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에 시즌 1, 2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서로 읽고 비디오로 보면서 혹은 반대로 접하면서 매일 한 편씩 정주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넷플릭스에서 보면 시즌 1보다 시즌 2의 화질이 확실히 좋은데요. 시즌 1은 1994년에, 시즌 2는 2018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당 25분씩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좀 어린 친구들과 매일 한 편씩 정주행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2 이외에도 캐나다 작품으로 46분짜리 3편도 더 길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서 나이트북 밤의 이야기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책은 이제 한 권이니까 한글본밖에 없는데 왜 원서를 사고 싶었는데 원서가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원서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나이트북 밤의 이야기꾼도 한꺼번에 이벤트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